안녕하세요. 이스톰의 우종현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X.1280으로 제정된 패스워드 리스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술은 국내 표준 기술로 제정도 되었고 국제 표준 기구인 ITU에서 X.1280으로 제정된 패스워드 리스에 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시 예시를 곧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본 기술은 사용자가 아이디만 입력하면 웹사이트가 패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사용자 스마트폰에서 웹사이트가 제시한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저희가 보여드릴 때마다 늘 듣는 질문이 OTP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종래의 OTP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웹사이트에 입력했는데 반해서 지금 보시는 이 기술은 사용자가 아이디만 입력하면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제시하고 사용자는 웹사이트가 제출해준 패스워드를 핸드폰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실시에서 보셨다시피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패스워드 없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기술이 기존의 패스워드 리스 기술과 다른 점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기술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패스워드 리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듣고 있는 것이 파이도인데 파이도를 비롯한 여러 생체 인증 기술들은 사전에 사용자의 생체 인증값을 등록한 이후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생체 값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생체 인증 기술들은 단말기에 생체 인증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설계된 기술입니다. 즉 스마트폰에 생체 인증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PC에 생체 인증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PC에는 여전히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생체 인증 센서로 PC 단말기의 사용자를 인증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좀 더 도면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에 내 생체 인증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PC의 생체 인증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의 생체 인증 센서로 PC에 있는 어떤 사용자 인증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즉 PC의 인터넷 뱅킹을 쓸 때 스마트폰에 있는 생체 인증 센서가 PC에 있는 인터넷 뱅킹의 인증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말기마다 종래 생체 인증 기술은 단말기마다 사용자의 생체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생체 인증 기술은 훌륭하고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생체 인증 센서가 단말기 내에서만 유효한 인증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 단말기마다 생체 인증 센서를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생체 인증 센서 이외에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모바일 사용자 인증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이런 문자 메시지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어떤 값을 넘기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푸시 기반의 인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에 가서 사용자가 아이디만 입력하면 푸시가 사용자 스마트폰에 들어오고 들어왔던 그 푸시 기반의 인증에 생체 인증이 더해져서 대역외로 사용자가 정당한 인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푸시 기반의 인증기들도 있고 혹은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웹사이트가 메시지로 SMS나 OTP 코드를 전송하고 해당 코드를 화면에 입력함으로써 본인이 정당한 인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방식이 대역외 사용자 인증 기술들입니다. 문제는 대역외 사용자 인증 기술은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최초 접속한 웹사이트가 가짜인 상태에서 인증이 게시되게 되면 사용자는 본인 손에 인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서 게시된 인증 요청에 본인이 승인하게 되면 본인의 접속에 본인이 승인한 게 아니라 공격자의 접속에 본인 인증기로 승인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했고 가짜 웹사이트의 아이디를 입력한 이후에 가짜 웹사이트가 진짜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요청하면 본인에게 푸시 알림이 오게 되고 그 순간 본인이 승인하면 본인의 접속에 승인한 게 아니라 해커의 접속에 승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핸드폰에 들어온 인증 요청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푸시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 본인이 승인했을 때 본인의 생체 정보 값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는 건지 위조된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수단으로 쓰이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푸시 기반 사용자만 인증하는 대여외 사용자 인증 기술들은 파밍이나 가짜 사이트를 진짜 사이트처럼 운영되는 가짜 사이트로부터 게시되는 인증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르게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인증 기술이 QR코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DID, 사용자 인증 기술들은 사용자의 신분증 앱에 QR코드를 인식해서 본인의 인증값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QR코드는 이 QR코드가 정당한 QR코드인지 가짜 QR코드인지 혹은 다른 양식의 QR코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QR코드가 표출되는 위치에 공격자가 그 순간 가짜 QR코드를 놓게 되면 사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에 있는 본인의 인증값으로 가짜 QR코드를 사인해서 진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게 된다면 모바일 신분증이 본인의 핸드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에 사인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QR코드 리플레이싱 공격인 퀴싱 공격을 현재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 인증서는 저희가 인증서 파일이 탈취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짜 웹사이트를 만났을 때 인증서를 제출하는 행위들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짜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에 대비되어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종류에 있는 모든 인증 기술들은 서비스가 정당한 서비스라고 하는 전제하에 설계된 기술입니다. 생체 인증, 모바일 사용자 인증, QR코드 인증, 공동 인증서 등 현재 현존하는 모든 인증 기술은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서 설계된 기술이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를 인증하는 기술로는 웹사이트의 서버 인증서인 SSL 서티피컷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브라우저의 자물쇠를 클릭함으로써 연결된 서비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기술인데 문제는 저희 사용자가 저 자물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물쇠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를 확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 도메인으로 SSL 서버 인증서를 구매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 사이트가 정당한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본인의 인증값을 제출하게 되면 현재 사용자 인증 기술로는 전부 다 도용 탈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기획 개발된 것이 패스워드리스 기술인 X.1280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쉬운 얘기로는 자동 패스워드라 부르고 있고요. 앞서 서두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동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아이디만 입력하면 웹사이트가 먼저 사용자에게 원타임 패스워드를 제시하고 웹사이트가 제시한 패스워드가 사용자 앱에서 생성한 것과 같으면 현재 연결된 서비스가 진짜인지를 확인했고
그 연결된 서비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생체값을 모바일에 입력함으로써 로그인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이 기술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앱에서 먼저 자동 패스워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제출된 자동 패스워드가 앱의 푸시 영역에 표출된 자동 패스워드 값과 같다면 본인의 그 앱의 푸시 영역에 있는 선택값으로 승인해 줌으로써 앱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업의 경우는 지메일이든 그룹웨어든 다양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때도 사용자가 인증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만 입력하면 웹사이트가 자동 패스워드를 보여주고 지메일이 보여주고 사용자가 이 값을 본인의 생체값으로 생체 정보로 승인해 주면 지메일에 로그인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 패스워드 요청하는 것이 윈도우즈 로그인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에게 자동 패스워드를 보여주고 컴퓨터가 제출한 자동 패스워드를 제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생체 정보로 확인해 줌으로써 로그인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패스워드는 사용자 PC뿐만 아니라 서버 접근 제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쓰는 리눅스 서버에서도 CLI 커맨드 라인에서 자동 패스워드를 먼저 보여주고 앱의 값과 같다면 본인의 생체 정보로 승인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버의 접속이 승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자동 패스워드는 연결된 서비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용자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사용자가 확인 당시에 사용자의 생체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증값이 서버에 전달되기 때문에 유일한 상호 인증 기술입니다. 서버의 인증값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값과 두 개가 같다면 저 연결된 서비스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자동 패스워드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세 가지 지금 시연해드린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시연해드린 이 정보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동 패스워드인 X.1280은 유일한 대역외 상호 인증 기술입니다. 종래의 모든 인증 기술은 유저만 인증했던 것에 반해서 본 기술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먼저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확인하고 이후에 사용자의 생체 인증 정보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되는 상호 인증 기술입니다. 기존에 있던 서버 인증과 사용자 인증이 분리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그 서버 인증을 간과했던 것을 지금 보신 표준 기술로는 서버 인증과 사용자 인증을 한 동작에 승인함으로써 사용자가 서버를 정확히 인증하고 확인한 이후에 본인의 생체값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피싱, 파밍, 중간자 공격의 탈취나 도용이 되지 않는 인증 기술입니다. 종래 공격자들은 사용자가 인증값을 입력하는 순간에 그 값을 탈취해서 사용자를 사칭해서 서비스에 접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서버의 인증값이 출력되고 사용자가 그것을 대역외로 인증하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훔칠 수 있는 값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현존하는 사이버 공격에 공격에 노출되지 않는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말기 독립적인 대역외 생체 인증 기술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종래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ICT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ICT 디바이스가 ICT 디바이스별로 저희는 사용자 인증값이 인증 방법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ATM에서는 핀코드를 입력하든지 PC에서는 공동 인증서를 쓰든지 혹은 스마트폰에서는 생체 정보를 쓰고 AI 스피커에서는 음성 인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인증값을 기계에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증수단을 기기별로 다 등록해야 되는 번잡함과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연결된 서비스가 진짜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표준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매체를 쓰든 이것을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묶어내서 사용자도 편리하고 서비스 제공자도 경제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적용 예시인데요. ATM에 가서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인출 금액을 선택하면 종래에는 사용자가 핀코드를 입력했어야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TM이 먼저 자동 패스워드를 보여주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자동 패스워드와 같은지 확인해서 본인의 생체 정보로 승인해주면 ATM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기기에 ATM이라고 하는 기기에서 인증되는 게 아니라 기기 독립적인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생체 인증을 이용해서 생체 인증을 이용해서 ATM에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동 패스워드는 화면이 있건 화면이 없건 작동이 가능합니다. 종래 저희가 사용했던 텔레뱅킹 그 서비스나 AI 보이스 어시스턴트 이런 AI 스피커에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OTP 값을 사용자가 읽거나 입력해주는 방식을 탈피해서 사용자에게 먼저 인증값을 들려주고 사용자는 핸드폰에서 생성된 값과 들은 값을 대사에서 맞다면 일치한다면 본인의 생체 정보로 인증해주게 되면 기존에 번잡하게 6자리 OTP 값을 입력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기계가 제출하는 OTP 값을 사용자가 승인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용 예시로는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나 클라우드 PC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격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서버의 패스워드 입력과 서버의 서트 파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 파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방식은 탈취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순간 탈취하면 클라우드 서버가 공격자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원격지 서버가 먼저 정당한지 안 한지 확인한 후 대역외로 본인의 생체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서버에게 나의 생체 정보를 전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서버는 생체 인증 센서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클라우드 시대의 원격지 서버를 나의 생체 정보,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생체 정보로 원격지 서버를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표준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웹 서비스가 사용자가 관리해야 되는 패스워드 부담을 기계에게 전달하고 기계가 사용자에게 자동 패스워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웹사이트가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늘어날 때마다 사용자는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 방법이 표준 기술을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무료 패스워드 리스 X.1280이라고 하는 무료 버전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의 경우 기존의 웹 서버 뒤나 어떤 서비스 서버 뒷단에 패스워드 레스 서버를 장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스마트폰 앱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웹 서비스 이외에도 윈도우즈나 리눅스 단말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유저 패스워드 없이도 자동 패스워드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서비스의 연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서비스는 패스워드 레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서버의 그 인증 서버와 모바일 앱은 패스워드레스 얼라이언스 웹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가입한 이후에 다운로드해서 본인의 웹 서비스나 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공공 조달 품목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 같이 국내 주요 기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검증된 기술인 만큼 사용자들이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엑스다 1280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